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의 윤서준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차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또 강조해드렸던 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차트를 보는 거에 있어서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아셔도 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추세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매수할 때도 추세가 좋은 종목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끌고 간다라고 할 때도 그 추세의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추세의 흐름을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부터 넘어가게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HTS에서도 좀 실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추세만 알아도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제 몇백 % 이렇게 낸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실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수익을 냈던 그런 거에 기반을 둔 차트들까지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세 교육 첫 번째 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란 일단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게 이제 공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통 튀겼는데 올라오려는 성질도 있지만, 만약에 밑에 어떤 바닥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시장 트렌드, 이 추세에 몸을 맡겨야 된다. 즉, 맞서지 말고 순응하는 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많은 선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추세에 순응하지 못하고 여기가 저점일 거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가격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같은 주식이 5만 원에 오면은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싸 보여가지고 저점 매수를 나는 들어가 보겠어 하는데, 그게 한 3만 원, 2만 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마냥 주식이 싸다,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어떤 상품에 있어서 싸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그 추세에 몸을 맡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방향성을 잡은 추세는 그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실제 추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런 성질을 여기서 이제 꺾이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갈 확률보다는 이전에 지지받았던 레벨이 다시 저항받는 용도로 쓰여지면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추세를 고수하는 것은 모든 트레이더들의 성공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계속해서 눌림을 받든 아니면 돌파를 하든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추세가 지속이 되는 걸 보면서 공략하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하방으로 가는 추세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숏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잘 안 보겠죠. 근데 만약에 숏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공매도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과 심리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며 이 패턴을 활용하여서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냥 마냥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기준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추세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지와 저항을 알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주가 분석이나 아니면 예측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를 구간을 뭐 돌파를 했고 추세는 1파동 이후에 2파동 조정, 그다음에 3파동이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4파동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한 파동이 더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분석이나 아니면은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다시 공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가격 추세는 전환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된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뭐 싼 고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추세가 바뀌었네. 이러기 전까지는 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추세를 추종하면서 손실은 자르고 이익을 키워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저점 매수의 관점을 이제 가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걸 하나만 더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뭐 9만 전자, 뭐 여기가 한 7만 전자, 여기가 뭐 한 6만 전자라고 하면은 5만 원이면 진짜 싸잖아요. 근데 뭐 4만 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또 PER이나 아니면은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추세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확인하고, 그러면 추세를 바뀌었다라는 걸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오늘 시간에 드릴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를 볼 때는 저는 이제 추세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추세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어떠한 일정한 방향을 가지면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추세선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각각의 상승 바닥을 연결하는 선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하락 상단을 연결하는 선이기도 하다. 자,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려면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두 가지 이상의 가격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네, 두 가지 이상. 점. 그러니까 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이 길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연결할수록 더 많은 시장 참여자가 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후에 가격에 도달할 때 지지 또는 저항의 지점이 된다. 이게 추세선의 정의이고, 그다음에 제가 시장에서 이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기반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상승 추세선인데요. 주가의 저점을 이은 선이 상승 추세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선이며, 그리고 가격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질 때 강한 매수세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어느 순간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저항을 받게 돼요. 저항을 받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내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를 저항받고 빠져야 되는데, 자, 그러지 않고 이 저점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때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올릴 때 이거를 우리는 상승 추세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는 상승 추세선의 하단,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은 상승 보조 추세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 고점을 이은 선을 의미로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저항을 받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상승 추세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략을 갖추고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은 당연히 이 첫 번째 이 지지 하단에서는 뭐겠죠? 네, 매수 전략이 우위겠죠. 여기서는 매수를 받는다. 사실 근데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저는 매수를 많이 받냐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있어야 된다.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하는 이 세 번째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 전략은 단순합니다. 자, 2번 저점보다 손절을 조금 더 낮게 걸고 여기 상단까지 나는 매수를 보겠다. 그러면은 여기는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원이다. 여기가 뭐 한 2,000원에서 3,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만약에 여기서 손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작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내가 1,000원 대비 2, 3,000원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상승 보조 추세선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산 물량에 대해서 매도가 나가는 게 우선이다. 언제까지?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당연히 원칙대로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 이탈 발생하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 뜻이 아까 그 말이에요. 여기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 이 추세가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유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추세가 이 저점, 이런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고 이 추세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러기 전까지는 이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번은 그 뜻입니다. 상승 추세 하락 이탈 시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반등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겠죠. 포지션을. 왜냐하면은 나는 이 추세 기반,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에 기반을 두고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내 시나리오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자, 두 번째는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선 상단, 예시 종목을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게 종목이 아니에요. 지수예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승 추세선 하단, 여기 있죠. 상승 추세선 하단 보시면은 하나,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선이고, 그게 이제 여기를 연결해 보니까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사실 여기서는 여기까지 완벽하게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실제 여기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한창 올라갔다가 한 여기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매수를 한다고요? 여기서 매수를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서의 전략은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나는 손절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여기 상단까지는 그래도 가져간다. 아니면은 이 정고점까지는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손익비가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로 보면은 뭐 한 9,200에서 1,200 괜찮은 수익률이죠.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저는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런 매수에 대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뭐 며칠이 되었든 아니면은 내가 단기 트레이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실제 몇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장기 포지션을 좀 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관찰하셨다가 그다음에 포지션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기회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상승 추세선 실전 차트 두 번째 페이지인데,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에 대한 종목을 제가 차트로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정말 많은 종목, 예시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그래도 얘가 조금 깔끔해 보여서 가져와 봤고요. 자, 이 종목도 아직 아까 나스닥 차트랑 비슷하죠.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터치는 완벽하게 하진 않았지만 해볼 수 있죠. 여기서 여기서 충분히 여기서 이제 분할로 조금 들어가겠다. 그리고 직전 저점에 나는 손절을 잡겠다. 그리고 나서 이런 추세 상단이 도달하게 되면은 나는 수익을 끌고 가보겠다. 약간 이런 전략이 유효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 상당히 괜찮은 거래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상단 상승 추세 상단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들은 사실 또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고 있잖아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계시면은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손절을 못한다, 아니면은 너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나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를 또 시장에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윤서준 파트너님 말대로 하단 구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는 굉장히 또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을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의 추세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지만, 실제 이 위에 상투에서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쌍고점,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더블탑이라고 하죠. 네, 더블탑. 탑이 두 개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이탈이 나오고 리테스트 한 뒤에 이런 예전에 지지받았던 레벨이 저항선으로서 작용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고점들도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만약에 도달했을 때는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NC소프트에 있어서 조금 추세가 반전이 된 이후에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런 상단 구간들을, 하락 추세의 이 상단 구간들을 지지받을 때, 그때 만약에 거래를 하시면은 그래도 상당히 승률이 좋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매도나 아니면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들 없으시겠지만 언젠가는 또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주식 선물에 대해서 조금 매도 거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선물 거래나 FX 쪽에서도 거래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하락 추세선에 있어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의 고점을 이은 선이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상승 추세일 때는 이 저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보조선이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어떤 게 기준이냐면은 여기 상단과 여기 상단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선의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하단 구간은 보조 추세선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가의 고점을 이은 선이 하락 추세이고 주가가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선이고요. 가격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질 때 강한 매도세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질 때 이거는 강한 매도세를 뜻한다. 반대에는 강한 매수세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락 보조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이건데 하락 추세에서 이제 저점을 이은 선을 의미로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락 추세선 매매 전략도 비슷해요. 굉장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저항에서는 이 저항 구간 있죠. 이 저항 구간.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저항인지 모르죠. 이게 이렇게 가면 저항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은 세 번째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세 번째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저점이 내려가네?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아까는 똑같죠. 이전에 직전 저점보다는 여기 스탑 로스를 이 정도에 걸고요. 스탑은. 그리고 하단 구간, 이렇게 하단 구간, 여기와 여기에 이제 하단 구간까지 나는 수익을 내보겠다. 그러면은 매도나 숏 포지션에 대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저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락 보조 추세선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왔을 때 자, 이런 하단 구간 여기서는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실제 아까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근데 밑에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두 번째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랑 연결했을 때 여기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 상단까지 먹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손절을 잡을 때는 앞전에 저점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해봐요. 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실제 여기 이런 데를 저점을 손절로 잡고 상방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예시 종목을 가져와 봤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락 보조선, 추세선 이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한다. 똑같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공매도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터치했을 때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손절을 짧게 나가는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상단, 여기 직전 저점보다 조금 더 위에다가 손절 거는 걸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조금 변동성이 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돌파하는 척하고 숏 포지션이나 아니면 내가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일부러 죽이고 나서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전 저점을 기준을 잡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손익비 대비 괜찮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리지 말라고 이렇게 직전 저점에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승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상승 돌파 시 매도 전략. 네, 이게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락 추세선 상단 그리고 하락 추세선 하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나스닥이랑 똑같아요. 네, 나스닥 차트인데 최근의 나스닥 차트예요. 자, 보시면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들 그리고 고점들 점점 내려가죠. 네, 여기 고점 내려가고 그다음에 자, 여기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이런 자리들은 이제 연결했을 때 두 개. 그러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네.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나, 두 개. 여기서는 한번 이제 매도 전략을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매도 전략을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개
정도의 이제 저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단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전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단 구간은 매수, 이런 구간은 매도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 이런 구간에서 또다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여기는 또 이제 돌파가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손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건데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손절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조금 기대치 수익이 컸다라고 하면은 본절가로 빠져나오는 전략 아니면은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하락 추세선과 그다음에 상승 추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나 아니면은 사실 이거를 거래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나 아니면은 뭐 S&P 차트 아니면 뭐 달러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참고형이잖아요. 참고형.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거 있어서 내일 분위기는 어떻고 다음 주까지의 분위기는 이럴 것 같으니까 나는 이 구간에서는 상방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매수를 할 거야.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는 보통 뭐 이렇게 매도로 저항을 받으니까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있어서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겠다. 이런 전략들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선 실전 활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하락 추세 상단과 하단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지가 등락폭이 큰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짧으면 짧을수록 리스크는 적다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이 등락률이 상당히 이제 상단과 하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에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자 보시면은 이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을 한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뭐 사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락 배팅을 하긴 힘들다라고 보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뭐 선물과 관련해서 주식 선물에서 나는 하방 배팅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이전의 고점까지가 손절폭이에요. 이 빨간 박스가 손절선이다라고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빨간 박스까지가 이게 1이 뭐 1,000원이라고 해봐요.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난 최소한 그래도 1,000원 줄 생각이면은 나는 그래도 1,000원 정도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1대1로 해서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는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1대1 보상 비율을 가지고 여기서 하방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못해도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뭐 1대2 나는 한 1,000원 정도 내줄 생각하고 못해도 2,000원은 먹어야겠어. 그러면은 한 이 정도나 아니면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수익이 상당히 잘 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나는 그래도 추세를 끌고 가서 여기 하단까지 나는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청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윤서준 너가 여기서는 매수를 보면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선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거를 나는 명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 가까운 저점에 손절을 걸고 이게 만약에 1,000원이다. 손절가가 1,000원 정도 되고 그러면은 나는 최소한 못해도 1,000원 정도는 먹어야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수익 청산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먹어야겠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500원 먹어야겠어. 그러면 한 여기까지가 수익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수익 청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거래를 해봤고요. 여기서 한번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추세선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파동을 전체 다 먹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섰을 때는 그때부터는 그 기준을 잡고 거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추세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은 상승 추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상승 추세 첫 번째, 그리고 박스권, 횡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이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올라갔을 때는 상승 추세라고 하고, 주가가 고점도 올리지 못하고 저점도 내리지 못했을 때 그걸 이제 우리는 박스나 아니면은 횡보라고 합니다. 횡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렴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질 때 그때 우리는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세의 종류에서 이제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거는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이죠. 여기서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고점을 더 이상 여기서 올리지 못했을 때 이거를 보통은 이제 헤드앤숄더라고도 하는데 그냥 또 박스권으로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췄을 때 그리고 또 폭락이 나오고 또 고점을 높이지 못했을 때 여기 고점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못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하락 추세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쭉 V자 반등을 하고 나서 이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랐었을 때 이걸 상승 추세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21년도 9월 달 그리고 21년도 초부터 강력한 상승 이후에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제 형성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또 높이지 못했을 때 이거를 우린 또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박스권, 하락 추세 이 세 가지에 대한 추세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하락 추세가 왔다라는 기준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의 종류에 있어서 이런 추세도 있죠. 이건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승 추세,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 추세가 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이거를 이제 박스권인데 아까 배웠던 거는 이 추세가 저점을 또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때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저점과 고점을 높였을 때 그러면 이 추세는 상승이 진행되다가 쉬었다가 박스로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지속이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모습을 그 20년도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상승 추세.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나서 여기서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쉬어가는 기간을 보냈어요. 한 몇 개월 동안 보내다가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이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지속이 되는 모습. 이거를 이제 상승 추세 지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은 안 좋은 건데 반대로 여기가 구간이 돌파가 되면은 상당히 강한 추세로서 해석을 하시면서 이게 분봉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봉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크기는 일봉보다는 뭐 주봉보다는 월봉에서 이제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하방 추세. 하방 추세도 똑같아요. 최근에 이것도 코스피 차트인데 최근에 보였던 움직임을 보면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너무 폭락을 하다 보면은 주가도 지쳐요.
올라갈 때도 지치지만 내려갈 때도 지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달릴 수는 없잖아요. 달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조금 쉬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낮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게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추세가 반전이 되었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이전의 고점이나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의 하락폭이 또 나와줄 수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폭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주식 거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주식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률 여기서 한 15% 빠졌었고요. 이때 한 16%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근에 이제 올해 코스피 시장의 차트의 원리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되면은 좋은 거지만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출 때는 굉장히 안 좋구나. 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고 차갑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히시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다우 이론 사실 이것도 별거에 없어요. 결국에는 higher high HH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라고 하고요. higher low는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higher low LH는 이제 고점을 낮추는 파동, 그리고 LL 이거는 저점을 낮추는 파동으로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이 성질이 이제 lower low 그리고 lower high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낮췄을 때 lower low, lower high. 왜냐면은 고점을 낮추는 파동, 저점을 낮추는 파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lower low 또 lower high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를 아까처럼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다. lower, higher, low, HL 그리고 higher, high.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서의 higher, high, higher, low.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는 아까랑 그 상승 추세선 배웠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올라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눌리잖아요. 눌리면은 저점,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략하는 방법은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돼요. 이거를 일봉에서든 아니면 일봉은 너무 근데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분봉상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전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올라가는데, 왜냐?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손절 잡으시면 된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자, 여기서 진입을 했다 나는. 그러면 여기로 손절가를 잡으시고 또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 가장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저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을 높였느냐, 고점을 높였느냐, 저점을 낮췄느냐, 고점을 낮췄느냐 이 뜻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우 이론 같은 경우에 많이 시장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분봉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분봉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그 주도주들에서는 많이 형성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전의 고점에서 지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진입하는 사람들은요, 이 직전의 저점 있죠. 여기를 이제 손절로 잡거나,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돌파 매매를 했어요. 너무 그림이 작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손절을 잡고요. 눌렸을 때도 여기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손절로 잡아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손절로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 안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전 저점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봤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손실일 것 같아. 그리고 올라가면은
상당히 좀 탄력을 보여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결국에는 약간 손절가가 짧으면 짧을수록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른 트레이더들도 똑같아요. 손절이 짧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좀 매력적이다 자리가 그러면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잠깐 이제 HTS를 통해서 이 채널 작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리고 분석할 때는 항상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HTS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량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량이라는 종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추천도 했던 종목인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월봉이에요, 월봉. 그러니까 사실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월봉을 보면은 큰 추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두 군데의 어떤 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 구간에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추세선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어떤 한 추세선, 트렌드라고 하죠. 네, 트렌드를 하나 그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HTS 상에서는 여기 분석 도구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 이 직선 추세선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은 상단은 어떻게 그려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HTS 차트 툴바에 보시면은 추세선 복사라는 어떤 그 툴바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려놨던 이 추세선에 이제 한번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선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하거나 네, 여기 직전 고점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선이 채널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잡지 못해요. 저도 여기서는 이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잘.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은 이 구간에서 알았어요. 근데 이때 이 구간이 아마 한 5,000원, 7,000원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얼마죠? 41,500원이에요. 근데 7,000원, 뭐 5,000원 정도에서만 알았어도 실제 그러면은 나는 기준이 없어. 도대체. 근데 차트를 보실 때는 두 가지의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차트가 발생이 되냐면은 자, 속성에 들어가서 Y축 변환에 이 로그 적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다른 차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차트가 완전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올라간 것만 미친 듯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로그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차트에 더블 클릭을 하고 속성에 Y축 변화에 로그를 적용했을 때 그러면은 차트가 새롭게 전환이 되면서 그런데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러면 여기 상단은 매도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겠네? 한 5,000원에서 7,000원에서 잡아가지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여기가 16,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수익성이 괜찮네? 한 3배는 먹을 수 있네? 약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데를 지지받으면은 여기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핀볼이랑 비슷한 건데 사실 바닥을 터치를 해야만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천장을 터치를 해야만이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천장이 될 수 있는 근데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떤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런 데 지지받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또 다시 한 번 더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굉장히 예전에 저는 셀트리온을 이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거든요. 이 구간이랑 이 구간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기반을 뒀냐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과 고점들
그러니까 저점들, 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런 하단 구간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단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서는 당연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기반을 두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게 한 10만 원대 중반 가격이 돼요. 10만 원대 초반에서 10만 원대 한 13만 원. 그래서 이 종목이 또 37만 원 정도까지 그러면은 단기적 한 5개월 뭐 6개월 버텼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3배 정도 수익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여기 상단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이탈이 나오면서 차트가 좀 많이 깨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박스권으로서 가느냐 이 부분을 아마 체크를 하게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보면은 정말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셀트리온 진짜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데서 그런 악재를 견뎌내고 어떤 추세 기반해서 매수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HLB라는 종목인데요. HLB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가 굉장히 좀 정직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는 상단. 네. 이런 식으로 상단. 그리고 이거를 복사하면은 여기를 붙여 넣으면 되겠죠. 하단 구간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HLB 차트 여러분들이 보는 HLB 차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트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캔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로그 눈금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 그래서 이런 데가 아마 2만 원대에서 여기가 한 10몇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런 데서는 또 엄청난 악재가 나오면서 빠지는데 또 이 추세를 믿는 사람들, 이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이 추세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또 결국에 올라갈 때 호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런 거를 이제 추세 기반, 먼저 차티스트들이 많이 접근하는 자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재에 이제 나는 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트레이더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1분봉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분봉상 뭐 15분봉, 60분봉에서도 다 활용이 가능한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월봉, 그리고 주봉에서도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 저항 시간에 이어서 트렌드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지지선과 추세선, 이 추세선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조만간 한번 교육 시간에 언급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방송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